정부가 학생 비자 6천여 건을 취소했습니다. 폭행 및 음주운전 등 법을 위반했거나 테러 지원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전체 비자 취소 건수는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수도 워싱턴 DC에서 FBI 요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 SNS 팀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지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의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서 수상한 물건 꾸러미가 발견돼 광장이 폐쇄되고 인근 도로가 모두 차단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폭탄 해체팀까지 출동해 의심 물건을 확인한 결과 위험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동거 중이던 70대 한인 여성을 폭행 끝에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비자 6천여 건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에서 폭행 및 음주운전 등 법을 위반했거나 테러 지원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전체 비자 취소 건수는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어제 올해만 6천 건이 넘는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 이상 체류한 적이 있거나 폭행, 음주운전, 절도 등 범죄에 연루되거나 테러 행위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된 이들이 취소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소된 학생 비자는 모두 미국에 있는 동안 법을 위반했거나 테러리즘을 지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폭행 및 음주운전 기록 등 법을 어겨 비자가 취소된 건수만 약 4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0에서 300명은 무장세력 하마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등 테러 지원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돼 비자가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후 국가안보나 공공위협, 해외 테러와 관련해 비자 절차 등을 평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는 약 4만 건으로 바이든 행정부 당시 같은 기간 16,000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비자 발급 절차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했다가 6월 재개했습니다. 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식별하기 위해 지원자의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엄격한 지침이 도입됐습니다. 백악관이 수도 워싱턴 DC에 FBI 요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 SNS 팀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지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백악관이 최근 거리를 순찰 중이던 CBP 요원에게 샌드위치를 던진 법무부 공무원의 체포 장면을 촬영해 치적 홍보에 이용한 점이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찰스 숀 던은 이달 10일 오후 11시 6분께 지하철역 근처를 순찰 중이던 CBP 요원들과 마주치자 모욕적 발언을 하면서 그중 한 명에게 샌드위치를 던졌으며 이 샌드위치는 CBP 요원의 가슴에 맞았습니다. 던은 13일 연방법 위반 중범죄로 기소됐고 그 다음날 던이 법원에 출석한 후 법무부는 던을 면직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백악관은 던이 체포되는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한 후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낸 14일에 SNSX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나흘 만에 조회수가 240만여 건에 이른 이 영상엔 한밤중에 무장 요원들이 던의 아파트로 진입해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장면이 매우 긴박감 있게 편집돼 있습니다. 당시 동원된 무장 인력은 약 20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 촬영은 백악관 SNS팀이 맡았고 이 팀은 그날 밤 FBI 체포조와 줄곧 동행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체포 장면 촬영은 신체와 주거, 문서와 소지품에 대한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며 사생활 보호에 기초가 되는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로이터가 전한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로이터는 영상 제작을 백악관 소속 직원들이 했는지 여부와 백악관이 이런 방식으로 체포 현장 촬영팀을 몇 차례나 보냈는지를 문의했으나 백악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부정선거의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우편 투표에 관한 권한은 주 정부에 있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우편 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주도할 것이다며 또한 매우 부정확하고 비싸며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투표 기계도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현재 세계에서 우편 투표를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다른 모든 국가들은 중대한 선거 사기 문제로 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린 2026년 중간선거에서부터 정직함을 가져오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며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할 것인데 그들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오랫동안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지난해 대선에서도 우편 투표 비중은 30.3%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우편 투표를 사용하는 세계 유일 국가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주 정부와 유권자 반발을 초래하고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헌법은 연방 단위 선거에 대해서도 주 정부가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책임지도록 하며 연방 의회도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반발을 감안한 듯 주 정부들은 투표를 집계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연방 정부의 대리인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들은 미국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연방 정부가 국익을 위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우편 투표로는 선거가 결국 정직할 수 없으며 저와 공화당은 선거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 주의회가 연방 하원 의원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조정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를 벗어났던 민주당 주 하원 의원들이 복귀해 이번 주 후반 법안 통과가 유력시됩니다. 이에 반발해 캘리포니아주도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텍사스 주의회 의원들이 첫 번째 특별 입법회기에서 선거구 재조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다며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주 동안 텍사스를 벗어남으로써 주의회의 의결성 족수 달성을 막았습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 존 코닌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 더스틴 버로스 주 하원 의장 등이 2주 동안 각종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 주 의원들이 복귀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2주 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에서 민주당 연방 하원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움직임을 촉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하원은 공화당 88석, 민주당 62석이며 선거구 재조정 법안을 표결하려면 100명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하면서 120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록돼 이번 주 후반 선거구 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날까지 텍사스주에 복귀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도 29명에 달합니다. 복귀한 의원들은 의회 출석을 서약하고 경찰관이 동행하는 것에 동의해야 의회를 떠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의 소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에게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재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호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에 반발해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21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 우크라이나 내 미군 주둔을 포함한 안전보장 제공 방안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제1의 방어선이라며 그러나 우린 그들을 도울 것이다. 우린 관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우린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좋은 보호와 매우 좋은 안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린 3자 회담을 할 것이라며 자신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우린 러시아와 협력하고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린 매일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다. 이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3자 회담의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해 미군, 정보, 장비 등 미국에 무엇을 바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북적이는 뉴욕 최대 관광 명소인 타임스 스퀘어에서
수상한 물건 꾸러미가 발견돼 광장이 폐쇄되고 인근 도로가 모두 차단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폭탄 해체팀까지 출동해 의심 물건을 확인한 결과 위험한 물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경찰 발표에 따르면 폭탄으로 의심된 이 꾸러미는 어제 오전 10시 30분에 뉴욕 시내 웨스트 43번가와 7번 애비뉴의 교차로 타임스스퀘어 지하철역 바로 위의 지상에서 발견됐습니다. NYPD 폭탄 해체팀이 즉시 출동했고 경찰은 타임스스퀘어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봉쇄하고 광장도 차단한 채 거의 2시간에 걸쳐서 문제의 물건 꾸러미를 검사했습니다. 열차 운행은 계속됐으나 타임스스퀘어 42번가 지하철역 일부 구간은 마찬가지로 통제됐습니다. 통제 구간 한복판에서 근무하는 건물 직원들에겐 창문에서 떨어져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11시 53분에야 문제의 물건의 위험 물건이 아닌 판정을 내렸고 거리 봉쇄도 곧 이어서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아직도 수사를 계속 중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동거 중이던 70대 한인 여성을 폭행 끝에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밤 10시 35분께 LA 한인타운 지역 피코 블러바드와 세인트 앤드류스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한인 여성 양모 씨와 한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응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인 여성 양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고 함께 부상을 입은 남성은 최소 한 발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는 약 9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7시께 사건 현장 인근에서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세인트 앤드류스 거리 선상에서 한인 용의자가 동거녀인 양 씨를 폭행하려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양 씨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마침 아내, 자녀와 함께 흰색 SUV를 타고 지나가던 한 남성 운전자가 이를 보고 차량에서 내려 그녀를 도우려 했습니다. 용의자는 이 남성과 그의 가족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고 이어 동거녀 양 씨에게도 총격을 가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한인으로 남성 용의자는 80대, 여성 피해자는 74세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한인 여성 양 씨는 이 아파트에 약 10년간 거주했으며 용의자는 1년 전부터 들어와 함께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PD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의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자사의 대표 당뇨 체중 감량 치료제 오젬픽의 약값을 절반으로 인하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가 인하와 직접 판매를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오젬픽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한 달치 약값을 기존 $1,000에서 $49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은 극소수 환자에만 미칠 전망입니다. 오젬픽 사용자의 약 98%가 건강보험을 통해 약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고 이 경우 본인 부담금은 $25 이하 수준입니다. 노보는 또 처음으로 오젬픽 가정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고 자사의 또 다른 체중 감량 치료제인 위고비와 오젬픽을 원격 의료 플랫폼 구달엑스를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가격 인하는 제약사들의 높은 약가를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로 평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체중 감량제인 마온자로의 영국 내 가격을 17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을 무임승차자라고 비판하며 미국 내 약값이 선진국 평균 대비 3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미 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한국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강 전 장관의 주미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강 전 장관은 현재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회장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공석인 주 유엔 대사에는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협회는 어제 8월 웰스파고 주택건설업 지수가 7월 33에서 1포인트 저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수는 2022년 12월 이래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예상 중앙치는 34인데 실제로는 2포인트나 하회했습니다. 8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반적으로 고금리, 경제 불확실성, 공급 제약 속에서 시장 회복에 아직 어려움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마켓워치는 평가했습니다. 현재 판매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하고 앞으로 6개월 판매 기대 지수는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택 구입을 원하는 내장객 수를 표시하는 트래픽 지수는 약간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에 따르면 내년 봄학기에 치러지는 3에서 9학년 대상 영어 및 수학 표준 시험과 11학년 대상 고교 졸업 시험이 새로운 적응형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SAT 시험 등에 채택된 방식인 적응형 방식 시험은 응시자의 문제풀이 결과에 따라 다음 문제 난이도가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주 교육국은 각 일선 학교에 보낸 지침에서 새로운 적응형 형태의 표준 시험은 각 학생별 학력 수준에 맞는 문제가 제시돼 자신감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 방식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교육국은 새로운 적응형 형태의 시험을 올 가을 학기에 시범 실시한 뒤 내년 봄 학기에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최소 15% 인상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은행보험국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일제히 내년 건보료 인상안을 주 정부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뉴저지 오바마케어 건보사 가운데 최대 규모인 호라이즌 블루 크로스 블루실드는 평균 17% 보험료 인상안을 제출했고 아메리헬스 15.5%,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18.4%, 웰케어는 17.1% 인상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또 에트나 보험사는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